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벗었어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이를 지금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양 옆에는 이제 메론을 심고 이 가운데 쪽에다가는 이제 오이를 심어 놨어요. 근데 이 오이가 어떤 오이냐? 조선오이라는 품종입니다. 보통 이제 하우스에다가 이런 조선오이 잘 안 심습니다. 저도 이제 직거래도 하고 로컬에도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게 된 거고, 이제 또 재배 방법도 쉽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얘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오이의 특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달죠. 매달아서 키웁니다. 원순 재배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쭉 가고 격까지 나오는 거는 잘 안 하다가 뭐 적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오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키워도 무방합니다. 웬만하면 병해충이 별로 없어요. 해충도 있긴 있는데 이제 진딧물하고 담배가루에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가해는 많이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재배 방법이 쉽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는 조선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조선오이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조선오이가 아니냐? 얘네들 고향이 사실은 저기 좀 멀어요.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 그 히말라야 딱 하면 어때요? 그 강한 바람에, 그리고 춥고 메말르고 막 그런 지역이죠. 그런 데서 온 애들이에요, 이 조선오이라는 애가. 그러니 거기서 살았던 애들이니까 얼마나 좀 생명력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 히말라야 부추라고 해가지고 삼채도 키워봤는데, 삼채 같은 경우도 생명력이 아주 강했거든. 히말라야에서 왔다고 하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근데 15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품종 개량도 되고 막 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바닥에다 키워도요, 얘네들이 열매를 웬만하면 맺어요. 근데 다만 바닥에다 이제 키웠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손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 하우스에. 동네 아저씨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키웠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마디마디 이 줄기가 이렇게 쭉쭉 땅에 깔렸을 때 흙에 닿는 부분이, 이런 이제 마디 부분이, 마디에서 뿌리가 발생을 해요. 흙에 닿았을 때. 그러면 거기서도 양분을 흡수를 하고 먼저 있던 뿌리에서도 이제 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크게 그 비료분이 없고 축분이 적어도 얘네들이 오이를 달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야,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어. 그럴 경우에 이제 마디에서 뿌리 내림을 못 하겠죠. 뿌리 내림을 못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양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오이를 못 키워 먹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제가 오늘 무슨 작업할 거냐면, 얘네들 적심을 할 거예요. 적심.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아마 매달으면 이제 천장까지 갈 것 같아. 봐봐, 키 한번 볼까요? 이게 원순입니다. 이제 제 키하고 비교를 해봐요. 거의 제 키만 하죠 지금. 이렇게 키가 큰 상태에서 새로 그 줄기 마디 뿌리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는 양분이 부족해.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왜냐면은 막 곁순도 다 남겨놨거든. 제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얘네들은 한번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이가 보이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나무 스스로가 키워낼 수 없다, 이거 키워낼 수 없어 그러면서 버리는 겁니다. 오이를 버려버려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들이 키울 수 없는 씨앗이나 종자들은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그 특성이 있어요, 식물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마디 적심을 해주고, 이렇게 키만 크는 거를 영양생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키만 커지는 거는, 근데 이렇게 적심을 해줄 경우에는 생식생장으로 돌아섭니다. 얘네들 특성이. 이파리도 많이 따주면은 영양에서 생식생장으로 돌아서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 식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매달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는 특성은
오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호박도 그래요. 호박 같은 경우도 노지에다가 저희 친구가 이제 그 단호박이나 호박 재배를 많이 하는데 몇 메다 간격으로 심냐면은 거의 한 10m 간격으로 심어요. 호박을. 보통은 뭐 2m, 3m 간격 심으면 그 친구는 10m씩 심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뭐든지 전문가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이가 보통 품종들이 백다다기 오이, 그 다음에 취청오이, 그리고 가시오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재배를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 가지 품종이에요. 근데 아마 조선오이 같은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 할매들이 가끔 장터에 가져오시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조선오이 같은 경우는 텃밭에서 키우기도 무난하게 자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명력도 강하고 뿌리도 새로 내릴 수 있고 병에도 아주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서리에까지도 강해. 낮은 저온에서도 강하고 고온에서도 강하고. 어휴, 좋지. 보통은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씨로 직접 심어도 돼요. 씨로 직접 심어도 돼,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때 심고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백다다기, 가시오이, 취청오이 이 세 가지들은 하우스에다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에다가 심었다고 할지라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철거하고 새로 심어요. 그만큼 버티질 못해요. 생명력이 그만큼 버티지도 못하고. 노지에 심은 것도 아마 장마철 시작하면 끝나버릴 거야. 비가 확 오고 나면은 대부분 병 들어가지고 수확할 수가 없는데, 조선오이 같은 경우는 씨로 5월달 6월달에 파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마철을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그리고 가을까지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놔두면은. 이제 만약에 좀 시간 좀 되시면은 적심 한 번씩 해주시면은 훨씬 더 큰 오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제 좀 마른 땅에서도 쉽게 이제 자라는 애들이라서,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막 물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비 갖고도 이제 먹고 살아,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참 장점이고 장점인데, 참 이게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참 그지 같아도 그지같이도 살아. 어떻게든 이거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멋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최고로 치는 거는 뭐냐면은 작물을 수확을 할 때 맛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든 간에 맛있어야지 먹잖아요. 맛없는 거 누가 먹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사실 맛없으면 잘 안 먹어요. 제가 예전에 여주 키웠는데 여주도 사람들이 쓰다고 나중에는 안 먹더라고, 사 먹다가. 그런 것처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오이라는 게 특징이 향이 아주 강하고 맛도 이 오이 청량감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 육질 자체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아작아작해요, 막 씹으면. 그 장아찌 같은 거를 담가도 일반 오이 장아찌 피클보다도 얘가 훨씬 보관 기간도 길어요. 요리법에 뭐 이거 갖고서 국도 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이가 국에 들어가면 맛있을까 좀 고민은 되는데 그건 별로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야, 이게 조선오이만한 게 없네. 그리고 저희 토종종자가 좀 오래 가면 좋겠어요. 씨에 대한 로열티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둔다면 조선오이도 참 좋다. 그리고 보통 이거를 조선오이들을 이제 노각으로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노각으로 만들어 먹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오이의 성질 자체는 되게 차요. 그래서 막 날 더울 때 채쳐가지고 비빔국수 만들어 먹고 막 하잖아. 냉국도 끓여 먹고. 성질 자체가 차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오이를 먹는 건데, 이 오이 자체가 워낙에 차다 보니까 이 배탈이 납니다. 많이 먹으면은. 배가 아파. 저 일하다가 이렇게 오이 그냥 생으로 막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거든요. 근데 저도 이 속이 좀 따뜻한 편인데도 한고랑 작업하다 보면 목마르 오르니까 많이 먹어요, 좀. 그거 고추장 찍어가지고 소주도 한 잔씩 먹으면 맛있고 그래서 많이 먹는데, 그러고 나면 꼭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 제가 웬만하면 배가 안 아픈데 이렇게 배가 아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노각이 됐을 때는 이 찬성질이 중화가 돼요. 중화가 돼서 노각을 묻혀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해도, 노각은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배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오이 많이 드시거든요.
오이 많이 드셔요. 이 생오이를 많이 드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많이 먹다 보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다.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또 오이 좋아하시잖아. 그런 여러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내년에 지금도 사실 조선오이는 심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 지나고 나서 심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어도 또 장마철까지도 버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심으시고, 그리고 참 하나 빠뜨린 게, 제가 얘네들은 퇴비를 안 줘도 웬만큼 이제 잘 달아나는데, 퇴비를 좀 제대로 부숙된 거요. 제대로 부숙된 퇴비를 잘 주면은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엄청나게. 아주 수확의 기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조선오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심어가지고 많이 따먹으면 재밌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이 재배 재밌습니다. 그 배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 텃밭이나 이제 주말 농장에서 키우기 쉬운 오이 품종으로 이제 조선 오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얘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텃밭에서 이제 키울 만한 오이 2탄으로 해가지고 제가 치청 오이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가시 오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근방에는 가시 오이를 잘 안 먹어서 심는 분들이 별로 없어. 치청까지는 이제 여름에 이 논산 지방에서는, 충남 쪽에서는 이제 치청을 어느 정도 심으니까 치청 오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